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한 뉴스에 나와서요. 이 북한과 부족할 때 함께 나눠야 더 진짜 나눔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 마침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인영 장관 측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언뜻 듣기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북한과 함께 나누자 뭐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확보한 공식 물량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북한과 백신을 나누더라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들처럼 모든 국민을 다 접종하고도 남을 이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북한과 나눠야 여론도 한번 그래 볼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인영 장관의 이 발언 자체가 좀 너무 성급했고 너무 모호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현미 전세난 송구 호텔 전세는 작은 부분. 다음은 코로나 신규 확진 이틀째 300명대.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대면 감찰 일단 취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억만 년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좌심방 우심실은 한켠에 남아있고 싶은 방송 3.10 중계석 지금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예. 혹시 보셨어요? 이 상암동 이 앞에 예.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겼어요. 아. 예, 제가 장마 때도 못 봤던 건데. 예. 아무튼 마치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비는 맞고 탈 수 있는데요. 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 맞고 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오셨어요? 예, 차 타고 왔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예. 그러셨습니까?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공공임대 11만 호 공급, 영혼까지 끌어올렸다. 예, 영끌이군요. 예,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세난, 전세가 폭등을 다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번엔 통할까요?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시죠.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특히 당면한 전세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자, 오늘 나온 24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가장 골간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다세대나 빈 상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LH,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 중에 아직 안 나간, 그러니까 여긴 별로다 해서 안 살고 있는 이 공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임대료를 받는 월세형인데 전세형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로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전세난이 어려운 수도권만 놓고 보면 24,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앞서 제가 말한 LH 공공임대가 16,000가구, 그다음에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내후년까지가 44,000가구인데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약 6,000가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말은 좀 어려운데 민간에서 좀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네가 지으면 내가 사줄게. 정부가 얘기를 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이건 내가 사주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내가 다시 내놓겠다라는 게 신축 매입 약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로는 2년 동안 11만 4천 가구인데 일단 급한 불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만 놓고 보면 2만 4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공급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 거주 기간에서도 최장 30년까지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임대주택에 지금 내놓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음. 질 좋은 평생주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인데 거주 기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은 6년,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면 임대주택을 1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는데 이걸 30년까지 늘려주겠다. 예. 그리고 고품질 중형주택이다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85제곱미터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32평, 33평이거든요. 근데 이 중형주택이라고 해서 32평, 33평에 다 몰린 건 아니고 60제곱미터 쪽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일부가 거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하면 평수도 너무 작고 시설도 좋지 않아서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좀 빈대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길 꺼리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랬죠. 질 좋은 걸 좀 내놓겠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특히 이런 공급 위주의 이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연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시장에 풀릴까 예. 체감을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좀 어떻게 감당을 한답니까? 일단 제가 사실 결론을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논평의 결론을 뒤에 내곤 하는데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자꾸 잘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좀 그러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예. 전세 대책,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오늘 정부가 발표했는데 일단 안 내놓은 것보다 좋습니다. 뭐 물론 왜냐하면 2년 동안 11만 4천여 가구 그리고 수도권 상반기에 내년에 2만 4천 가구 이 정도면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난이죠. 지금 이사 갈 집들이 없다. 여기에 전세난은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괜찮은 집, 예전 같았으면 갈 만한 뭐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럭저럭 회사를 다닐 만한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정도가 되겠죠. 이런 데 전세난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해결책이 못 한다. 그러니까 전세난을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11만 4천 가구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집, 이 직장에서 가까운 집, 예, 뭐 또 학교에서 가까운 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너무 낡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낡지 않은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짓는데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리고 땅도 마련하려면 그것까지 하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뭐 그래서 오래 걸리죠. 대책에 국토부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을 놓고 본다면 지난 임대주택 3법이 물론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시기적으로 갑자기 내놔서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적었기 때문에 전세난을 가중시켰고 이거를 해결할 뾰족한 처방은 쉽지 않다. 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엊그제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이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방으로 공급을 한다.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엊그제 이 관훈 토론 발표를 통해서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론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도마에 올랐는데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이낙연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호텔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어제 그 영업이 되지 않는 그 호텔 리모델링에서 청년주택 그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곧 공개해 드릴 겁니다. 경쟁률도 꽤 있었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이 따로 있나 싶어서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그거는 공개를 하실 건가요? 머지않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김현미 장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 개조해서 청년주택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례를 정확히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만간 공개할 거라고 김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저런 사례가 있는데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입니다. 얘가 많이 나왔죠. 그 비즈니스 호텔 아닙니까 여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호텔이 이제 열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했는데 처음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 청약이 아니죠.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가 살겠다 이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이었는데 나중에 이 230여 가구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80가구 정도가 나는 여기는 힘들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보면요, 일단 침대 같은 거 다 있고 예. 일단 작게나마 주방, 뭐 싱크대 같은 게 있긴 하네요. 예. 세탁기도 있고. 지금 보면 그냥 호텔. 저 비즈니스 이것만 호텔 보면 딱 같은 호텔이에요. 예, 호텔 같지만 네. 조금 개조해서 이제 욕실 있는 쪽에 다른 뭐 이렇게 음식할 수 있는 것도 좀 놓고 그래서 월세를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게 했는데요. 처음엔 반응이 좋았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호텔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 약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호텔 서비스를. 네, 그러니까 뭐 세탁도 이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만 관리비만 한 달에 뭐 28만 원 정도 아유, 그럼 좀 비싸.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약관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료가 4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오피스텔이 더 공급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건 딱 1인 가구용 예. 아닐까요? 1인 가구 오피스텔 전세 사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또 임대료 월세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지금 전세로 준다는 거죠. 전세난에 예. 어떻게 보면 핵심은 3인 가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를 공급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제 이제 관훈클럽에서 이낙연 대표가 한 얘기 아닙니까? 비판이 많이 일었었는데 오늘 김현미 장관이 기자들과의 인문일답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11만 4천 가구 중에 전체의 3% 정도다. 이게 마치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너무 침소봉대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의 일부분이라는데 예를 들어 정말 1인 가구가 나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이분들에게는 유용할 수가 있죠. 공급도 많지 않고 그렇죠. 수요도 많지 않지만 이분들에게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보면 명대변인으로 불렸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저 대책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그만큼 그 이번 말씀을- 대책이 뾰족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홍익표 의원이 예. 언론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예. 전세방 그러니까 호텔방 전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근데 제가 그 관훈클럽 토론을 봤는데 그 표현을 이낙연 대표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대책들이 있을 텐데 나머지 대책들은 예를 들어서 뭐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 중에 빈 것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빌라 잘 안 나가는 빌라 또는 좀 낡은 빌라를 재건축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또 내놓겠다. 많이 나왔던 정책이에요. 네. 많이 나왔던 정책이라는 거는 별 큰 대책은 못 됐다. 하지만 없는 이 있는 게 낫죠. 예. 낫지만 별 뾰족한 대책은 못 됐다. 새로 눈에 띄는 게 바로 호텔방을 전세로 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물량이 적었죠. 3%. 예, 3%. 그래서 뭐 저것도 저는 3%면 저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물론이죠. 그게 또 전체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 앞에 알려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전체 대책이 크지 않은 대책이었다. 별 네. 뾰족한 수가 없다. 그거는 근데 뭐 못했다기보다는 원래 뾰족한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집은 모든 상품 중에 수요 공급 곡선이 가장 안 맞는 상품입니다. 왜냐? 집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립니다.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우면 공급이 부족하면 만들어서 가격이 균형을 찾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도 좀 아는데. 그러세요? 예, 지금 말씀 전문적인 용어 아닙니까? 근데 집은 아파트는 3에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학 강의까지 또 해주시고. 자, 일단 시간이 너무 갔는데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렇게 예. 너무 말씀 예, 죄송합니다. 주셔가지고. 부동산 하면 저도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오늘부터 1.5단계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 신규 확진 증가, 대규모 재확산 기록. 어제보다 30명 더 늘어나서 신규 확진자 343명. 이틀 연속 300명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 경기, 광주, 광역시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됐습니다. 자,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들어보시죠. 일일 확진자 수가 8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300명대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대규모의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2단계 조치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자, 뭐 지금 재확산의 기로다, 위태롭다, 뭐 매일 나온 얘기입니다만,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무슨 날씨 탓도 있겠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일단 예전에는 사랑제일교회랄지 이태원 클럽이랄지 또 예전에 맨 처음에 신천지 같은 대형 감염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는 데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 저변에 꽤 많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오늘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의 영향이다 또 이런 뭐 분석도 했다는데,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무슨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아직까지 또 그 원인으로 내놓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즘 뭐 방역 뭐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확진자들이 많다. 예. 박 부장도 확진자신가요? 저는 원래 진짜죠. 그러신가요? 확이라는 건 어떤 동태적인 의미, 예. 최근의 확인데 네. 저는 뭐 원래 진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때문에 먹는 남자들이 요즘 화제라는데요. 우선 스리랑카로 한번 가보시죠. 저거 보십시오. 30cm쯤 돼 보이는 생선을 들고 있는 이 남성 갑자기 예. 자,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으로 갖다 대면서 예. 앙 하고 베어 물죠. 예. 이게 예. 스리랑카의 예. 저 전직 수산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예. 그런데 스리랑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이 넘게 나오면서 상당히 위험해요. 예. 그런데 수산시장에서 여기가 많이 나왔다라면서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예. 자, 일단 그래서 그것들을 괜찮다, 생선 먹어도 괜찮다. 된다라고 알리려고 무슨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පෙන්නන්න මේ රටේ අහිංසක ජනතාවගේ මටේ ජනතාව මං ඉල්ලීමක් කරනවා මේ මාළු කන්න බය වෙන්න එපා කිසිම කොරෝනා රෝගයක් හැදෙන්නේ නැහැ මේ අපි කන්නේ අමුයෙන් ඔයාලා කාලා පෙන්නන්න අමුයෙන් කන්න පුළුව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생선 소비가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산물 시장에 잘 안 가고 그러면서 뭐 이런 피해를 입다 보니까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 괜찮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구제역이 돌았을 때 높은 고위 관료들이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괜찮다. 농림부 장관이 와서 막 시식하고 치킨을 먹는다든지 괜찮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저 전직 장관이에요. 전직 장관. 생선을 좀 구워 먹든지 너무 먹어도 될 비릴 것 텐데. 같은데. 저렇게 날 생선 먹은 거는 일단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나시사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양원봉 그 3.10 중계석에서 저 그림을 쓰는 거 보면 충격적인 효과는 있었다.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근데 뭐 스리랑카 수산시장까지 가서 생선을 먹을 분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충격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긴 한데 많이 보고 싶은 화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넘어가죠. 자, 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만 좀 보여주시죠. 자, 이 양파를 막 까고 있습니다. 저 눈물 날 텐데.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거를 또 저거 뭘 마시죠? 레몬즙을 먹네요. 가글을 해서 꿀꺽. 야, 저 이만 엄청 싫 텐데. 저건 또 간마늘이랍니다. 저 지금 노란 거 지금 퍼먹은 거. 뭘 저렇게 먹? 저거는 고추냉이 같은데요. 아이고야, 저거는 진짜 거의 자살행위 아닌가요, 저거? 저는 처음에 양파를 저렇게 깔는 걸 보고 아내가 까라고 시켰나 보다. 보통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럴 때 열심히 까는데 본인이 먹는 걸 보고 그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일단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인데 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뉴저지, 미국 뉴저지, 뉴욕 옆에 있는 곳인데요. 뉴저지주에 사는 30살의 러셀 오넬리스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이 저렇게 일반 사람들이라면 먹기 힘든 후각과 미각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양파, 마늘, 고추냉이 이런 것들을 먹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후각을 잃어서 맵지도 않고 미각도 잃어서 고추냉이의 그 매운맛을 못 세상에. 느끼겠다. 나 이렇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예, 뒤로 돌아서 눈물을 흘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실제 영상에 보면 조금도 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 영상을 코로나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진짜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완치되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냄새도 못 입맛을 맡고. 잃어버린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후각에 내가 좀 이상하다, 미각이 미각이 이상하다라고 한 사람 59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예. 이 중에 80%가 코로나19 항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한 병원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확진자 중 24%가 후각이나 미각에 이상이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로 이렇게 봤대요. 예. 봤는데 뭔가 종기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를 못 맡아요.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각신경을 뭔가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다. 예? 내가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병원에 가서 가서 코로나19 이 진단도 받아보는 진단을 게 받아봐야 된다. 좋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저 양반은 좀 유독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원래 참을성이 강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외국 사람이어서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 알겠습니다.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아니 근데 말씀드립니다. 박 부장이 오늘 진짜 좀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아까 그 뭐 영국이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이게 지금 이거 대본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꾸 스튜디오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다 조사했느라고. 야, 씨. 예. 저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냥 오는 줄 알았더니 또 공부를 해 오셨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조사.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다음 현장 이거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예? 누구랑 대화? 지금 부조종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최고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검찰총장 대면 감찰 1단은 취소, 2단은 제시도? 네. 저기서의 2단은 1단, 2단 할 때 2단이죠. 자, 예. 수차례 충돌을 빚어온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 갈등 뭐 연일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면 감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벼랑 끝 대결도 벌어졌는데 바로 대검찰청으로 가보시죠. 오늘 윤석열 총장 출근길 모습인데 비를 뚫고 저렇게 차량 한 대가 쫙 들어옵니다. 검은 세단이. 저 안에 윤 총장이 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썬팅이 짙게 돼 있어서 뭐 안에서 윤 총장 표정은 안 보이는데 자, 일단 그래도 그 썬팅을 뚫고 저렇게 찍었습니다. 원래 앞유리에는 썬팅을 짙하게 하면 자동차 관리법이 위반입니다. 그래서 걸리죠. 앞유리로는 찍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일부러 뭐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냥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네요. 예. 뭐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박 부장 오늘 오후 2시 지금 2시죠? 지난 지금 3시 반입니다. 네, 3시 34분. 네. 2시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대면 감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법무부 감찰관실의 평검사 2명이 파견을 받은 평검사 2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가 직접 감찰을 하겠다. 아하. 직접 만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어제 루트를 갔다가 예. 안 된다 해서 못 예.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 없다. 예. 일단 뭐 언제까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오늘 없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서 총장을 내가 감찰 대면에서 좀 조사를 이것저것 물어보겠다. 평검사가 라고 얘기했다가 대검이 좀 처음에 황당해했겠죠. 예. 그러다가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고 한 거는 미리 그 전에 감찰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얘기도 좀 듣고 그러고 대면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그냥 막아서 만나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런 게 이제 내면에 그 안에 수면 밑에 있는데 그래서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하겠다라고 어제 공문을 보냈었는데 일단 오늘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떤 문제로 감찰을 받는지부터 제가 잠깐 뭐 정리를 해드리면 아 또 이렇게 잘 적어. 예. 이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수사를 좀 덜 했다라는 그런 의혹, 또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의혹, 이건 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그거죠. 예. 뭐 이런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아무튼 예.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감찰을 하고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또 총장의 이 관련 수사에 대한 지휘를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가 됐든 박 부장이 지금 뭐 소개해 주신 대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두 차례 이렇게 대면 감찰을 위해서 찾아가고 또 시도를 했던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은 서로가 많이 좀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막 좀 삐그덕대는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하네요. 그건 뭐 몇 달 전부터 음. 흔히 추윤 갈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하는 클럽 토론회에서 2명 다 비판을 한 바도 있지요. 예.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없어요. 지난번에 2014년이었나요? 박근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씨 최동욱 시절이죠.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죠. 근데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감찰 못 받겠다 하고 이제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총장이 감찰을 받는 거는 불명예 력이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뭐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워낙 많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여러 가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켰고요. 예. 하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감찰해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 지금 그런 얘기도 아까 평검사 2명이 찾아가서 예. 감찰을 시도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뭐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만약에 감찰을 하는데 예. 뭐 한 대위 정도가 가서 이거는 약간 그 뭐가 됐든 검찰도 조직인데 예. 너무 이제 격에 안 맞는, 그래서 또 대검이 그렇게 불쾌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이 있긴 하던데. 물론 그런 어떤 뭐랄까 의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전 뭐 비슷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우리나라 전체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입장이죠. 감찰을 한다는 건 뭔가 잘못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최동욱 총장은 감찰하겠다니까 물러난 바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건 되게 이례적이어야 되고 총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수사지휘 배제부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례적이 돼버렸어요. 그냥 감찰하면 하는가 보다. 또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되면 배제하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전 같으면 그 한 번 딱 뭐 배제, 예. 뭐 지휘권 발동 이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기사가 될 그렇죠. 텐데 매일 그냥 뭐 막 계속 예. 나오니까 또 했나 보다, 약간 좀 이런 그래서 몸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감찰한다는 얘기도 크게 충격적이지가 않게 됐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문화라는 부분인데 예. 그 틀이 많이 무너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예.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추미애 장관 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예, 본회의에 지금 본회의 장면이 예. 나와 있군요.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봤는데 예. 그때까지는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진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 장관이 오늘 1년여 만에 SNS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여주시죠. 저거군요. 저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꽃바구니가 있는 복도에서 양쪽으로 있죠. 문 앞에도 있고요. 그렇게 뭐라고 또 씌어져 있는데 마이 추추라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쭉 올렸습니다. 아하. 저기 앞에 이제 리본에 달려 있는 말들은 추 장관 힘내십시오. 뭐 그런 거겠죠. 예,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도 추미애 장관이 그 리본에 써 있는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저거 딱 보니까 박 부장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비되는 사진? 그렇죠. 지금 이제 마이 추추가 되는데요. 예. 인스타그램에 제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봤는데 마이 추추로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글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쓴 것 같진 않아요. 봐봐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예. 본인이 본인에게 장관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분이 스태프들이? 따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보면 장관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측근이 올린 것으로는 일단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까 그 데뷔한다는 거 네.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앞으로 환이 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뭐 대검 나이트냐 이런 비판까지 있었는데 아, 저거. 예, 그렇죠, 저거죠. 그런데 이제 화는 좀 없어 보이기도 했죠. 예. 꽃바구니가 들어갈 때 나는 꽃바구니 받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냐라는 알겠습니다.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또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속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인데 어떻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은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다 누구 탓? 뭐 잘못되겠으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또 알겠습니다. 안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박 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